이렇게 봤을 때 사구 끝에 있는 종소리는 이 시의 물리적 중심이자 내용적 중심이 되죠. 그리고 이 중심 때문에 시는 앞과 뒤의 표현이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상반되느냐? 먼저 시어의 사용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의 맨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시어는 부지, 즉 아니 불자입니다. 부정적 느낌이 강하죠. 왜 이런 부정적 느낌이 강한 시어를 그것도 시의 맨 앞에다 썼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향적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찾아가려니까 불안했을 테고, 그 불안감이 부정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 생각은 대칭이 되는 위치의 글자, 즉 맨 마지막 구절의 첫 번째 시어와 비교하면 좀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8구의 첫 번째 단어는 안선, 편안히 참선한다 라는 말입니다. 편안하다는 글자, 긍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왜 편안할까요? 향적사를 찾아서 안전을 확보했으니까 그보다 더 편안한 게 있을까요? 예. 자, 이번에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전반 4구의 표현을 보시면 구름 낀 봉우리, 고목, 숲, 깊은 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구름 낀 봉우리, 멀리서 보기에는 참 신비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지요? 산을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구름 안으로 들어가면 구름은 곧 안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야가 답답해지고 축축하고 어딘가 모르게 적막합니다. 그럼 고목숲은 어떤가요? 어둡고, 나무 냄새가 짙게 나죠. 그런데 그 짙은 나무 냄새가 뭔가 귀쾌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깊은 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늘도 안 보이고 갈 곳도 온 곳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길을 완전히 잃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 적막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뭐라도 조금만 소리가 나면 화들짝 놀라죠. 예. 반면에 후반 4구절의 표현은 어떤가요? 5구에서는 천성, 샘물 소리가 나와요. 이전까지는 아무 소리도 없는 적막이었는데 5구 시작부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흐느끼는 것 같답니다. 흐느낀다니까 슬픈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샘물이 재빨리 흘러가면서 칼칼칼, 졸졸졸, 이렇게 끊임없이 들리는 소리를 비유한 거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할 때 이 구절은 상당히 생동적인 모습이기까지 합니다. 6구에서는 청송이 나오죠. 청송, 푸른 소나무예요. 이전까지의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안개, 고목, 깊은 산, 다 뭐예요? 흰색 아니면 검색, 즉 흑백이 대세였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청송, 칼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갑다라는 표현도 했네요.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7구에서 박모, 초저녁이란 말이 나옵니다. 초저녁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연한 붉은 하늘, 뭐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뭔가 따스하고 약간은 애상적이면서 또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컨대 전반부의 풍경 표현은 흑백의 적막함이라면
후반부의 풍경 표현은 총천연색이고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아까 왕유의 시에는 회화적 성격이 강하다고 했죠. 이 시는 그런 회화성이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흑백과 컬러 두 개의 그림이 서로 대칭이 되는 형태로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향적사를 대충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펴봐도 잘 이해되지 않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그건 바로 왕유가 왜 이 시를 지었냐 하는 겁니다. 뭐 언뜻 생각하면 왕유가 향적사를 찾아가는 길에 본 풍경,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은 느낌,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향적사가 지금도 남아 있어서 인터넷에 사진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했죠. 저도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봤는데요, 향적사는요 이 시에서 묘사한 풍경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향적사 위치는 서안 변두리에 있습니다. 구글 어스로 찾아보면 잘 보여요. 그리고 그 변두리라는 게 말 그대로 서안이라는 거대한 평원 가장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향적사를 찾아가는데 무슨 구름 낀 봉우리 뭐 그런 거를 지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평지를 걸어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목숲도 없습니다. 물론 당나라 때는 수도 장안 주위에 숲이 넓게 자리 잡았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숲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렇게 고목숲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인경, 즉 사람 다닌 길이 없다라는 표현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황제들이 향적사를 찾아간 기록이 있다고 했죠. 황제가 어딘가를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황제를 호위하면서 시종하는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 사람 수가 한두 명일 리가 없지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은 될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향적사로 가면 자연히 없던 길도 생길 겁니다. 게다가 황제가 자주 찾아갔다 그러면 아예 접근하기 편하도록 길을 닦아 놓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고목 무인경이라는 말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전반부는 실제 경치가 아닌 것이 되는데 전반부가 실제가 아니라면 후반부도 실제일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향적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졸이지 않았다. 향적사를 찾기 위해서 마음 졸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향적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감에 들뜬 그런 후반부의 내용도 허구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왕유는 순전한 허구의 풍경과 허구의 감정을 이 시에 담아놨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아까 그 의무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왕유가 왜 이 시를 지었을까? 이 답은 아마도 향적사가 실제하기는 하지만 이 시의 향적사는 실제 향적사가 아니다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향적사는 왕유가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향적사는 뭔가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 향적사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아까 제가 왕유를 가리켜서 시에 붙여 시불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의 향적사는 부처, 즉 불교를 가리키는 상징인 것 같아요. 향적사가 절이죠. 그리고 절은 불교의 사원이고 불교는 부처가 세웠죠. 그리고 왕유는 불교와 부처에 경도되었고, 그러니까 향적사와 불교 혹은 부처의 관계는 별로 의심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제목부터 다시 읽힙니다. 제목에서 과향적사, 향적사를 방문하다, 향적사를 들르다 라고 했죠. 근데 이 말은 향적사가 불교 혹은 부처니까 불교나 부처의 가르침을 찾아가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첫 구절은 내가 불교를 잘 몰라서 부처를 찾아가려고 한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둘째 구절은 불교에 접하고 부처를 공부하다 보니 금방 아득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이런 정도의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구절은 공부할수록 더 모르겠는, 도대체 윤곽조차 잡히지 않는 그런 암담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죠. 넷째 구절은 그런 상황에서 한참을 끙끙대다가 종소리로 비유되는 어떤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뜻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째 구절은 그런 작은 깨달음 때문에 희망이 생긴 것을 나타낸 것 같고, 여섯째 구절은 희망찬 마음으로 바라보는 부처의 가르침에 대한 찬탄,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곱째 구절은 그런 희열과 찬탄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강도가 약해지죠. 그런 차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 같고, 여덟째 구절은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깨달은 거, 그 깨달음으로부터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불교에 몰두하려는 그런 왕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시어가 동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흔히 호수 혹은 물 이런 데 비유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탐진치라는 그런 미혹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탐진치가 여기에서는 연못 속에 사는 동룡으로 표현된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왕유가 이 시를 왜 지었는지 조금은 설명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불법을 찾아가는 자신의 구도 역정을 시로 멋떨어지게 표현하고 싶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사실 전 왕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어수선한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 혼자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시를 썼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불교적인 색채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에 담아 나갔고요. 아니 그럴 거면 왜 시를 쓰냐? 그냥 불교를 얘기하든가 아니면 소설을 쓰지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왕유시에서요, 어떤 인간적인 진실성 이런 게 별로 잘 느껴지지가 않기도 합니다. 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삐딱한 해석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건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과형작사 이건 이쯤에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